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게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젠 민속놀이라고 불리는 이 스타크래프트를 비롯해서 최근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잘하는 것 말고 잘 만드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 게임 중에서 해외에서 인기 얻는 게임 많이 있는데 뭐 배틀그라운드 몇몇 게임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도 해외에서 사랑받는 IP 중에 하나입니다. 자, 쿠키런이 2009년에 처음 출시해서 벌써 만 15살이 됐습니다. 전 세계 243개 국가에서 누적 이용자 2억 명을 기록했는데요. 자, 이번에 신작이 나오는데 내일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개발사 데브 시스터즈의 주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부터 최근 게임 트렌드까지 한 번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자동차 부품주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게임주들도 오늘 어려운 이 시장에서 좀 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이게 이제 글로벌 출시가 내일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내일 일본이랑 중국을 제외하고 출시를 하는데요. 이 쿠키런 모험의 탑이라는 게임입니다. 지금 뭐 글로벌 사전 예약 중인데 사전 예약자는 벌써 250만 명 기록했고요. 일본에서는 일단 요스타라고 해서 현재 게임사랑 지금 퍼블리싱 계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데브 시스터즈가 이번에 갑자기 출시하는 건 아니고 올해 초에 CBT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게임이 쿠키런 킹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쿠키런 IP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지금 나오는 게임이 지금 쿠키런 새로 나오는 신작이거든요. 저게 일매출 보통 한 8억 원까지 초창기에는 나올 것이다라는 증권가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매출 8억 원이다. 그러면 연으로 한 2,500억 원? 2,900억 정도 됩니다. 2,900억 원 정도? 네. 약간 가랑비에 옷 젖는 느낌으로 흥행을 한다 이런 기대감이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첫 분기에 일평균 매출이 8억 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매출이 안정화가 될수록 뒤로 빠지긴 합니다. 그래서 총 나중에는 5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해서 대부에서 매출이 1,600억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의 눈높이를 상당히 올려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재무적으로 볼 때 보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1분기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거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아무래도 허리띠를 굉장히 많이 졸라맸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전 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에 23% 가까이 졸라맸거든요. 저도 사실 뭐 같은 직장인으로서 뭐 사람을 많이 잘랐다는 게 뭐 재무적으로는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저도 마음이 아프긴 한데 아무튼 또 자본주의는 차가우니까 비용 효율화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데브 시스터즈도 전통의 강자는 아니잖아요. 요즘 그렇습니다. 이 게임 업계의 트렌드가 확실히 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전통적인 강자라고 한다면 뭐 NC소프트 리니지 같은 게 꼽힐 수 있을 텐데 제가 세 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캐주얼인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영상도 다 쇼츠로 보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RPG 대비해서 캐주얼 게임들의 이 매출 성장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로도 있는데 보시면 캐주얼은 거의 작년에 30% 가까이 매출이 올라왔는데 RPG는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일본, 미국에서도 비슷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캐주얼이 많이 각광받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네. 자, 두 번째는 해외 시장입니다. 해외 시장의 이 구매력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지금 인도 시장이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보시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지금 이 모바일 게임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평균 20% 가까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을 공략한 게 지금 크래프톤이죠. 크래프톤이 지금 여기서 누적 매출만 1억 달러 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쿠키런 인도를 지금 크래프톤이랑 손잡고 지금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중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넥슨에서 던파 모바일이 중국에서 출시가 되는데 이게 한 달 만에 3,7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매출도 1위 할 만큼 중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고요. 자, 제가 마지막 키워드는 혹시 뭐라고 준비했을지 아시겠습니까? 말해주세요 그냥. 네, 맞아요. 왜 저한테 물어보는 네, 거예요? 마지막 키워드는 제가 콘솔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모바일 게임이나 뭐 PC 게임만 사실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나 서구권에서 콘솔을 많이 이렇게 압도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밀리언셀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 뭐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이런 게임들이 100만 장 넘게 팔았고요. 또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펄어비스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이게 8월에 지금 게임스컴이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대상 수상 가능성도 조명받고 있다. 그래서 펄어비스의 주가도 최근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이 게임주 안에서 한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은 어떻게 좀 맞습니다. 평가하세요? 일단은 게임주 자체가 그러니까 가격이 낮다. 저평가보다는 가격이 낮다라고 판단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큰 회사들이 먼저 이끌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있거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그 여건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펄어비스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고. 사실은 큰 주식들이 먼저 그 시장에 대한 부분에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중국 관련되어 있는 판호 발급의 지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큰 회사들이 대형 신작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 신작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뒤로 밀렸었던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뭐 확률은 아이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템 문제에 대한 부분에 리스크가 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업종 자체가 어려운 부분을 지금 돌파를 해서 탈출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있고요. 네. 현재 뭐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인도 시장이 또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측면에서 잘 나간 기업은 이런 기업들 막 새로운 그 게임을 출시한 기업들이 아니라 구조조정 열심히 하고 있는 NC소프트였거든요. 이 NC소프트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사실 뭐 경영 효율화,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뭐 효율화 측면에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직원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직원들 구조조정에 대한 대상이 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그 주가가 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NC소프트는 혁혁한 그 게임에 대한 부분에 노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뭐 서비스 사업과 소프트웨어의 개발사 이것들을 분리를 하면서 네. 매출을 또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가격은 바닥권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하반기에는 이제 또 즐거움을 찾는 게이머들의 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면서 즐거움엔 끝이 없다. 키읔, 히읗, 키읔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캐주얼 해외 콘솔의 방 줄임말입니다. 정 기자가 주는 즐거움도 끝이 없습니다. 크크.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